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왜 지각을 하고 그래요? 왜? 예, 댓글들이 막 올라와서 쏘기지도 못하는데 못하는데요. 예. 우리 그 촌철님들이 더 잘 알아. 뭐 뉴공 출연했어. 아니 출연. 그럼 빨리 끝내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날은 차가 그렇게 막히네요. 바로 앞인데. 아니 엎어지면 코다할 텐데 뭐 차야 뛰어와야지. 신호가 다 걸리네요. 이게 참 머피의 법칙이라고. 통상 같으면 뭐 5분에 도착하는 거 10분이 넘습니다. 차 빼고 차 대는 시간에 드니까 걸어오겠다. 그 후회했어요. 뛰어오면 금방 왔을 건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1, 2분 늦었고요. 네, 하여간 지금 2분 늦었으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한번 사과 갖고 안 되고 예. 어떻게 할지는 좀 그 끝나고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냥 안 넘어가는 거 알지? 알죠. 밥 사야 되는 거 알지? 밥 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우리 제작진한테도 또 사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숨찹니다. 뭐 요새 좀 한숨 돌리세요. 군사법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제가 법무관도 출신이고 네.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얘기 섭외들이 들어오는데 오. 그래도 시작은 시선 집중이었습니다. 뭐 그런다고 이게 안 해. 소용없어. 네. 뭐 조금만 그러니까 숨 좀 돌리시고. 네. 진짜 우리 몇 번 그 얘기 안 했다. 계속하다가 짤짤이 쇼는 잘 되고 있습니까? 뭐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가 준비 중입니다. 뭔 프로젝트? 이 천기 누설하고 짤짤이 쇼에 우리 요새 소위 말하는 합방이라 그러죠. 합병이에요. 합방. 아니 어감이 이상하잖아. 그냥 콜라보라고요. 네, 콜라보 합방이라니까 다른 거 연상되잖아 지금.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거는 뭐 저도 모릅니다. 저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아마. 그럼 나도 난닝구 입고 출연하겠네. 그래만 주시면 엄청난데요. 아니 진짜로 난닝구 안 빨아 입어? 빠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일부러야? 왜 립스틱 묻히고 다니고 그래? 왜? 안 묻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다 봅니다. 처가. 큰일 나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그런 게 없고 짤짤이 쇼에 다 설정이에요. 그래도 아닙니다. 아니 왜 그러면 시청자 기만을 해. 설정하면 되나? 난 되게 진솔한 방송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뭐. 100% 설정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립스틱이 묻을 일이 없죠. 아니 특정 장르 일본 배우인데 내가 난닝구 입고 나가야지. 예, 딱 지금보다 조금 짧게만 나오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소매로 나갈까? 예, 민소매로 나오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가죽 민소매 이렇게? 예,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기대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그래요? 콜라보 방송 재밌게 아마 준비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난닝구는 안 된대잖아 지금. 네, 조금 그렇겠죠. 목걸이 괜찮은데. 자, 많은 분들 기다리시니까 이야기 시작을 합시다. 지금 댓글 중에도 있어요. 따릉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따릉이가 이렇게 뉴스에 주목받는지 처음 봤어요. 이준석 대표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가 정말 연일 뉴스에 탑으로 뜨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G7 간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포털을 좀 보니까 한 7대3, 8대2 비율로 이준석 대표 뉴스가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저는 이준석 대표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래서 또 그 기대감을 분명히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잠깐만 여기서 네. 좀 지적질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지적이 들어오고 있는 난닝구는 일본어 비속어니까 쓰지 마라. 런닝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뭐죠? 표준말이? 런닝 아닌데? 네이. 상의, 네이 상의. 네, 그렇게 정정하도록. 네, 난닝구는 석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제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이준석 대표 얘기가 이렇게 뜨는 게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젊은 정치 이런 부분이 이제껏 좀 정치에 대해서 혐오나 좀 실증을 느꼈던 사람들한테 그래도 약간 갈증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한테 유탄 맞은 민주당. 그 특임 장관 얘기를 냈어요. 청년 특임.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을 좀 별로 안 좋으면 또 노인 특임 장관 만듭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유탄 맞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론 먼저. 예. 민주당이 경선 연기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간다. 이게 결론인데요. 예. 왜 갑자기 이준석 얘기하다가 경선 이야기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그걸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경선 연기를 둘러싸고 뭐 이게 흥행이 되네 안 되네, 그다음에 뭐 당원 원칙을 지켜야 되네 마네, 특정 주자에게 유리하네 불리하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얘기는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준석 유탄 때문인 겁니다. 이준석의 유탄.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 네. 궁금합니다 오늘 진짜. 자,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한번 드려봅시다. 네. 자, 이준석으로 그러니까 그 표상되는 게 뭐냐? 세대 교체 바람이다. 네. 그러면 민주당은 세대 교체 안 하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그럼 질문 드려보겠는데, 네. 그럼 민주당에서 세대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누구를 교체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김한규 변호사를 뭐 한 살 어리다며? 또 그 얘기를 또 그것도 신기해. 그 법무관 동기예요. 아니 우리 박변 한 살이 많다며? 제가 어려요. 삼촌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사실 2살 어려요. 한 살 아니야? 2살 어려요. 자랑이다. 아이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는 안 자꾸 짤짤이쇼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 김한규 뭐 변호사. 사실은 뭐 나이 꽤 많은 편인데 뭐 젊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기서 자기보다 나이 많다는 거 뭐 청년기 40대 후반입니다. 48인데요. 뭐 청와대 행 얘기하려고. 예, 그 얘기뿐만 아니라. 뭐 이동학 최고 얘기도 나오고 대선 기획단장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기획단 얘기했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럼 대선 기획단장에 젊은 사람을 앉히면 그게 세대 교체입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네. 뭐 대선 기획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그 실무 조직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대선 준비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경선 일정 짜고 경선 방식 준비하고 이러는 밑작업하는 게 대선 기획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선 기획단의 그 단장이 누가 되고 대선 기획단에 젊은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느냐가 민주당의 체질과 노선과 이런 것들을 대개혁하는데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선 기획단은 그 좀 약간 뻥 튀겨갖고 얘기를 하면 대선 전략을 짜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선거에서 너무 잘하는 노련하고 아주 전문가들이 배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적인 사람들이 배치되는 게 맞아요. 예. 그거는 대외적으로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성과를 내야 되고 아이디어 짜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노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대선 기획단은 그렇게 보고 그러면 대표 교체할까요? 교체한 지 몇 달이나 됐는데 대표를 교체를 합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의원들 교체하는 겁니까? 네. 총선 지금 2년도 더 남았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세대 교체 민주당 니네 왜 세대 교체 안 하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뭘 교체하는 누구를 교체를 하는데 누구를?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크게. 그러니까 좀 아까 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청년 특임 장관을 제안을 했어요. 예. 여기에 사실은 어쩌면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뭐 바꿀 게 없어. 당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없다 별로. 당 안에 바꿀 거 없어. 근데 뭐라도 신용은 해야 되겠어. 그잖아요. 그래서 보면 특임 장관 신설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뭔가는 없어요. 그냥 저 얘기밖에 진짜 저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등땀 밀리는데 뭔가는 그 펜은 깨야 될 건데 없어. 아하. 그러니까 청년 특임 장관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 청년 특임 장관하고 뭐 할 건데 얘기가. 뭐 하죠? 그러니까. 뭐 하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세대 교체론의 핵심이 뭐냐면. 당 대표 간판이 교체됐다라고는 외형적인 측면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최소한 100일간 8월 말 그러니까 대선 경선 들어가기 전까지 100일간 대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준석의 시간. 그죠? 네. 그다음에 그 대표의 시간이 무주공산에서 펼쳐진다. 맞아요. 무주공산입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개파구도도 많이 지금 해체된 상태에서 대표의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의 100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간판의 교체가 메뉴의 교체로도 연결될 여지가 있어요. 국민의힘 같은 크네요, 경우.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100일 차나로 끝날 거냐, 100일간의 어떤 환상으로 끝날 거냐는 두고 봐야 될 문제겠지만 환경 자체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의힘에 있어서 이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 부대가 만들어진 건데 이준석이라는 세 부대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세수를 담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국힘의 어떤 세대 교체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눈에 띄는 거죠. 근데 그건 국민의힘 얘기고. 자, 그럼 민주당은 이런 환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다른 환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 네. 국민의힘의 지금 혁신 포인트는 뭐냐면 네. 당 운영의 개혁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혁신의 제일 포인트는 국정의 개혁이어야 돼요. 국정의 운영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청년 특임 장관을 이야기하는 게 당의 여지도 없을 뿐더러 국정에서 뭔가 퍼포먼스가 나와줘야만이 임팩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임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국정의 개혁을 밀어붙일 동력도 없고요. 계제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실만 환기시켜주려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5에서 4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수준에 계속 있어요. 집권 말기에 이 수치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레임덕이라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민주당의 지지율하고 하면 당 지지율하고 대입을 해봐요. 당 지지율보다 더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장을 서가지고 국정이 엉망이라고 하면서 국정개혁을 요구를 하고 그걸 밀어붙이고 관철을 시킬 여지가 별로 없고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이 더 낮은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정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만약에 수를 잘못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민주당이 드디어 세대교체와 혁신에 나섰습니다라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딱 당청 갈등, 그렇죠. 당하고 청와대 갈등, 당정 갈등, 드디어 이제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좋아할 겁니다. 자, 봐라, 저 레임덕이다. 이렇게 묘사가 될 게 거의 100에 99.9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이 혁신으로서 어떤 국민한테 어필이 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포지티브한 접근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접근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민주당이 처해 있는 첫 번째 국민의힘과 다른 환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환경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있죠. 그게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혁신 포인트는 당 운영의 개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당 운영의 아까 무주공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얘기를 좀 더 확장을 하면 지금 당 운영의 개혁이 포인트인데 그게 상대적으로 독립돼 있어서 여지가 있어요. 왜? 대선 주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스타트 라인에서 딱 스타트 모드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자들의 이해관계로부터 현재는 독립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의 시간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확실합니다. 윤석열 들어오는 시간도 한참 남았고 아직까지. 그런데 분위기상으로는. 민주당은 어때요? 지금 그 후보별로 지금 캠프가 꾸려져 있어요. 꾸려져 있고 진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벌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민주당 소속 물론 전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의 상당수가 캠프에 몸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얘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상태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공론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만약 자기는 캠프의 이익이나 캠프의 의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겠죠. 쉽게 말하면 어떤 당의 혁신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백화제방, 백가쟁명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한번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난상 토론, 만민 토론 다 좋은데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꼼수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또 주자별 이해득실에 따라서 꼼수가 판친다.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혁신의 의제를 잘못 꺼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준석 대표는 비빔밥이라는 비유를 썼죠. 그럼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빔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따로 국밥이 되어버린다. 민주당은 지금 다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제 자체가 따로 국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에서의 혁신 환경이 무주공산이라면 민주당에서의 혁신 환경은 뭐냐면 첩첩산중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해가 완벽하게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진짜 100일간은 최소한 두어 달은 이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판이 달라요. 네, 판 자체가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 그래서 제가 보궐선거 그 후에 민주당에서 질서 있는 혁신만이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못돌도사가 처음부터 계속했던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그 당 조직의 개통 속에서 어떤 의견들이 분출되고 이게 수렴이 돼서 지도부가 그걸 조절해서 정리해 들어가는 기능. 네.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 주체인 지도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줏대없고 유약한 모습밖에. 못돌도사님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이제 남은 게 정말 질서 있는 혁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국민의힘은 뭐 세대 교체 이런 모양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 있는 혁신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안 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 분출된 이야기를 수렴과 모아서 하나의 어떤 단일한 의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어떤 고도의 정치적 능력은 둘째치고. 그렇죠. 지도부가 자기들이 스스로 꺼낸 부동산 문제 하나 지금 정리가 안 되고요. 탈당 권유해놓고 아직도 지금 매듭 못 짓고 있죠. 이게 지도부가 시작한 거예요. 지도부가. 네? 그다음에 지금 경선 연기 주장 나오고 있는 것도 이것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도부에서 지금. 아니 그래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그 민주당 이제 그 의원 모시고 제가 이제 질문드렸던 게 네. 바로 이건데 아니. 도든 뭐든 뭐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을. 원래 스케줄상으로 21일, 22일이 예비경선 등록일입니다. 지금 다 됐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유약하다라는 줏대도 없고 유약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어차피 선출된 지도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혁신을 해 들어가서 지도부의 어떤 뭐냐면 지도력과 견인력이 나와야 되는데 흔들리고 줏대 없죠. 줏대 없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뭐 특정 적이야 보니까 눈치 보지 말고 네. 흔들림 없이 하라. 본인은 저격 세게 하시네요. 아니 네. 본인은 지금 그러고 있냐고요. 세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까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서 지도부가 중심이 되고 이끌어가는 질서 있는 혁신도 제가 볼 때는 기대 난망이다. 기대 난망이다. 줏대 없고 유약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이 두 갈식으로 이야기했던 네. 경선 연기로 가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제가 볼 때 술과 부대를 함께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선밖에 없어요. 지금 환경을 진단해 보면 유일하게 뭔가 바꿀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아까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환경적 특성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혁신의 포인트는 국정의 혁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정의 혁신이 당청 갈등이나 당정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이른바 콩가루 양상이 되는 게 아닌 방법은 뭐가 있냐면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어떤 접근하는 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아하. 포스트 문재인의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해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부정보다는 긍정의 방식으로 대안 제시 방식으로. 대안의 제시.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재인의 부정이 아니라 문재인 너머라고 하는 모드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문재인 플러스 알파. 그게 되기 위한 게 뭐냐면 차기 이야기로 이건 자연스럽게 넘어가 줘야만이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그잖아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민주당 안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그 주자별 이해득실에 따라서 다시 어떤 지지고 볶고 꼼수가 난무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분열의 어떤 그 양상으로 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그걸 더 양성화 시켜줘요. 더 양성을 해라. 더 양성화해서 어떻게 되냐 꼼수가 아니라 주자별로 이게 지금 여기서 뭐냐면 꼼수가 아니라 경쟁이 되니까 경쟁으로 묘사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양성화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제가 비록 특정 그러니까 주자의 캠프에 있지만 그런 거나 상관없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자, 대선 주자로서 나의 입장은 이런 거다. 그렇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경쟁 구도 속에서 차라리 선명성을 강화시키는 개혁성을 더 드러내는 식으로 차라리 유도하는 게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를 막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판이 뭐냐면 경선밖에 없네요. 그 포지티브 내용이라든지 대놓고 우리 진영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앞으로 있을 경선이 지금 빨리 열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른바 그 이준석 바람 뭐 세대 교체니 쇄신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맞대응 카드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경선 말고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탄탄해가지고 질서 있는 혁신을 이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기대 난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봤어요. 한 달 정도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차라리 경선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양성화시키고 차라리 거기서 활력을 주어버리는. 차라리
그게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아하. 이렇게 돼서 이를 통해서 뭐냐면 세대 교체 요구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간판의 교체, 브랜드의 교체라고 하는 걸로 전환시켜서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세대 교체하고 우리 간판 교체하고 싸워본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러면 예정대로 경선 가자고 할 때 이게 제가 볼 때는 분명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을까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무슨 뭐 흥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등 이런 게 그런 아니에요. 얘기도 있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그런 측면 말고 다른 걸로 본다는 거죠. 윤석열 요인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요인에 오히려 경선이 갇혀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물론 하도 뜸을 들여갖고 그것도 맞는지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6말 7초 등판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잘 봅시다. 뭐가 겹치냐면 경선 개시와 네. 윤석열의 등판이 시기적으로 딱 맞물려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경선이 시작된 게 6월 말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첫째,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관심이 분산이 돼요. 관심이 분산이 되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네. 민주당의 경선 의제에 윤석열이 지배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윤석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윤석열의 출마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윤석열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당의 경선을 지배하는 의제가 되어버리면 그렇죠. 민주당의 경선에서 민주당의 차기 경선 그러니까 대선 주자를 띄워주는 과정이 아니라 맞상대를 띄워주는 결과를 빚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잖아요. 윤석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그 경선 과정에서.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죽 써서 뭐 주는 이런 준다? 꼴이 그잖아요. 예,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스크가 윤석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반대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그러면 빼버리고 경선과 윤석열이라는 두 요인만 놓고 봐서 그러니까 그럼 미루자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성립이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꼬물꼬물대면서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두 달을 계속 가요. 네.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6말 7초에 등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 뭐냐면요. 국민의힘의 이준석의 어떤 그 판과 윤석열의 판이 같이 가면서 독판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야, 이준석과 윤석열의 짝꿍 우리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리멸렬한 상태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더 대비가 되면서 더 하향 추세로 가게 될 거예요. 어차피 독판이라는 거예요. 네. 어차피 독판.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거죠, 사실은. 윤석열 리스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선 연계가 된다 그러면 그 민주당이 그러면 저기 윤석열 어떤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느냐? 오히려 독판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경선을 연기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네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가면서 경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어떤 혁신의 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이 되게 그러니까 그렇죠. 저기 뭐냐면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윤석열 요인은 이런 거죠. 자, 그 대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를 먼저 띄워놓고 대선 주자를 먼저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 두 달 뒤에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경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때 합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치고 그럼 뭐냐면 이미 결정된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계속 원거리 포격을 할 거예요. 계속 쏘겠죠. 예. 원거리 포격을 하면서 윤석열 대 민주당 대선 주자라는 구도 속에서 원격 포격을 할 텐데 저쪽에는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죠. 맞습니다. 거기서 경선 국민이 시작이 되면서 홍준표니 유승민이 하는 분들이 또 윤석열에 대해서 소총을 계속 쏘겠죠. 네. 그러면 원거리 포격이 이루어지고 내부에서 소총 포격이 계속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오히려 이제 거기서 윤석열이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윤석열 본인이 리스크를 입는 이런 것이 됐을 때 그걸 다시 흡수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잖아요. 들어보니까 답은 딱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차라리 지금 그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봐야 되지 흥행이 되니 안 되니 몇 달 후에는 될 거니 이런 측면을 보는 거는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뭐 특정 주자 유불 이런 저는 이런 거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따질 리도 없고요. 그런 거 갖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흥행이 예를 들어서 뭐 미룬다고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전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그 여기는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저기 팔이 날리고 있는데 저쪽은 바람 불고 있어요. 아우 저기는 흥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지금 다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팔이 날리고 있는데 팔이 날리는 걸 더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 제가 봐도 그런데요. 쉽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렵게 뭐 어려운 얘기할 필요 없어.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저 동네가 뭔가 지금 뭐 꼼지락꼼지락해서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 네.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 거죠? 궁금한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선 말고는 없더라. 네. 그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정답을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근데 시간은 다 됐어요. 대선 기획단 뭐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예. 네. 그다음에 대선 기획단을 젊은 사람한테 저는 예를 들어서 젊은 감각도 그러니까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경선 방식을 짜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시대적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감각적인 부분도 저는 일정하게 거기서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젊은 감각이 결합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근데 대선 기획단장에 젊은 사람을 박으면 그게 이준석의 세대 교체에 대응하는 맞대응하는 그림이 될 거다라는 이런 식의 단순 무식한 어떤 논리가 세상에 어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왔는데. 할 게 없으니까 저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안쓰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글들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난닝고 X, 네, 메리아스. 네, 메리아스도 뭐 이거 영어 아닌가요? 예, 불어인가? 예. 몰라요. 아무튼 속옷 네이. 예, 네. 죄송합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안 입어요. 아 왜요? 네? 멋쟁이들은 안 입대요 러닝을? 안 입어요. 옛날에 입었는데 아하. 시간이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인가 답답해. 저도 잊지 말라고 하긴 하던데 원래 와이셔츠 안 입는 게 맞다고 하던데요. 와이셔츠는 원래 그 안 이게 입는 러닝 택인데 저는 뭐 이런 얘기가 좀 부끄럽게 하는데 너무 보여서 뭐가 보이는데 이렇게 이게 보여요. 표가 나기 때문에 러닝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사고 하여튼 그 속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입을 수 없는 그러니까 버릇이 되다 보면 계속 입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네. 예, 김한규 변호사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이게 자꾸 안 믿네요. 이렇게 이상하나요? 예. 네, 그러니까 거울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 아, 근데 그 김한규 변호사가 턱없이 젊은 거예요. 저는 정상적으로 지금 얼굴이 딱 그리 되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그 얘기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있던 그러니까 동갑내기 몇 분 있었는데 방송가에 우리가 됐던 네. 뭐 얘기 안 할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박변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워털도사님? 아니 저는 30대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다들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홍성익님이 네. 정세균, 이낙연, 최문순이네요. 이상하게 젊은 척하는 이것도 거. 봤어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옵니다. 이 얘기한다는 게 이것도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뭐 래퍼. 청바지 입고 왜 그래요? 게임하고 이런다고 해서 젊은 청년 친화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일정하게 정치 행위 중에 퍼포먼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걸 저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받아들일 어떤 정서적 친화력이 갖춰져 있을 때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맞아요. 아니 지금 내가 젊은 춤춘다고 젊어집니까 지금? 쉽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내적인 게 돼야 되지. 박변을 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박변이 저한테 와서 괜히 친한 척하고 뭐 한다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짜증만 더 나지.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예전에 한나라당이었나요? 똑같은 걸 했었어요. 새누리당이었나요? 그 중진들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뭐 비난하거나 비판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다고 젊어지나요? 어떻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홍성익님 얘기 나온 지금 말씀 보고 그런 젊음이 아니고 정말 내적으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외적으로 지금 젊어진다고 젊어지나요? 네. 아유 답답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오늘 좀 답답하죠. 예. 자, 뭐 박영춘님은 뭐 제가 했던 말 그대로네요. 초딩 특임 장관, 중딩 특임 장관, 고딩 특임 장관, 대딩 특임 장관 쭉 만들겠네요.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루나 킴님인데요.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생각이 진보적이면 일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전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이 잘 나갈 때
민주당 그 구성원들이 젊어서 그럼 지지해 줬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 늙어요. 늙지 않나요, 민주당? 젊나요, 민주당이? 물론 국민의힘 더 젊지. 괜히 이야기가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괜히 오해살지 모르지만 네. 어떤 기성 그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의 기성 문화 그러니까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뭔가 메스를 대려면 제대로 되라. 맞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 그죠? 맞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다솜이 엄마인데 윤석열은 홍준표가 잡는다의 한 표.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영남고 후배가 진단해 왜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자 고등학교 후배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입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검사가 하는 건 안 된다고 봤어요. 네.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당하자마자 일성은 윤석열 겨냥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복당 곧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어제 사법 논담을 하면서 네.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를 해서 경선을 치른다고 가정을 해놓고 네. 그러면 경선 분위기는 진검일까 목검일까 이런 얘기 나온 적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 그때 한나라당 내부 경선 이명박 대 박근혜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살벌함으로 나타났다. 그죠? 여기서 이제 주요한 인물이 홍준표 의원이 될 수가 있지요. 네. 그렇죠? 뭐 저는 한교안 전 대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슬슬 몸 풀고 있던데요. 하여튼 검사들 3명 싸움이 되겠네요. 황교안 전 대표도 세 분 다 검사 출신들이니까 네. 검사들이 참 정치 많이 하시네요. 코너스톤님이 네. 윤석열은 이준석 나이가 40이 안 된 걸 감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대통령 출마 요건에 이제 40살 맞습니다. 헌법에. 네. 이렇게 보시나? 코너스톤님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대권 후보로 생각하시나 봐요. 또 우리가 또 냉정하게 볼 건 봅시다.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100일 천하로 끝날지, 네. 그지? 이 100일 그러니까 환상적인 100일이 될지는 네. 모르는 거예요. 또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잖아요. 뭐 저는 뭐 이준석 당대표 잘 또 할 거고 그 성향을 제가 대충은 알기 때문에 잘 굽히진 않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뭐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중진들하고 부딪힘 그걸 어떻게 극복할? 제가 뭐 그렇죠 정치 평론을 하잖아요. 정치 평론은 쉬워요. 근데 그걸 직접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이준석 대표 정말 말 잘하고 논리 좋은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할 땐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정치 평론 밥 먹고 사는데 쉽다고 그렇게 너무 솔직하게 그걸로 얘기하는 건 쉬운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예컨대 지금 하나 뭐 얘기만 드리면 부동산 그 관련해서 지금 검찰 조사 받자라고 하는 거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당대표 입장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평론할 때하고 실제로 당을 운영할 때하고는 완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장 무슨 뭐 세대 교체니 쇄신이 이런 얘기 나오지만 조인트 갔던 송원석 의원 폭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 시츄에이션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요. 영혼이 안 올 것 같았는데 복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복당 안 받아야죠. 사실은 쇄신이고 새바람이라면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준석 당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과제가 아닌가 또 어떻게 해갈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네. 이제 경선 관련해서 경선을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나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이나 한번 이걸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주장의 근거가 당인지 자기 자신인지를 한번 좀 고려해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특정 주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놓고 보면 이렇더라. 네. 물론 제 진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제 진단이 틀렸고 당신은 이러는 점에서 지금 헛다리 짚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뭔가 그 근거를 재고 제가 맞는 지적이 들어오면 제가 뭐 승복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순간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한다면 그거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야기밖에 아닌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아니면 네. 그러니까 그 국민한테 다르게 어필할 수 있는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묘안이 있다면 저는 이 얘기 거둬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잖아요. 자 출발점 이거잖아요. 저 국민의힘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당신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어떤 비장의 카드로 잘 나갈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물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경선을 계속 그대로 가야 되느냐 연계해야 되느냐라는 걸 바로 이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게 있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네. 제시해 보세요. 네.
오늘 청기누설 좀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저는 좀 늦게 죄송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우리 모털도사님은 오늘따라 좀 목소리가 강했어요. 그만큼 맞아 얼마나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좋아서 또 우리 댓글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짤짤이 쇼 잘 하시고 짤짤이 뒷담화 까지 말고 바로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보다가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뭐 진해 방송 그것도 보셨어요? 다 봤어. 야 진해 방송? 이거 아니에요. 당신 여기 출연 안 해? 그 여기 대본에 있는 걸 한 거예요. 또 작가 핑계 대고 있어. 그걸 다 하십니까? 다 봤다니까. 다 보세요. 그냥 MBC 라디오가 뭐가 어쩌고 어째? MBC 라디오 좋아요. 최고입니다. 참 이렇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예. 내가 넘어간다 정말. 네. 이거 잠시 후 TBS라는 짤짤이 쇼 많은 청취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기누설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